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겠습니다. 결국 만찬은 연기됐습니다. 원래 모레 하기로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었었는데 의대 증원 문제로 최근에 엇박자가 노출이 됐었죠.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뭐 추측을 해보자면 대통령실 기류는 지금 마주 앉아서 저녁 먹고 싶지 않다. 이런 불편한 기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이제 추석 대책도 세워야 되니까 조금 추석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만나자. 그런데 추석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추석 이후에 만난다. 그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추석 대책을 세워서 추석 직전에 만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추석 끝나고 만난다는 것은 조금 불쾌감의 표현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불쾌감은 바로 내용적으로 보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당장 협의의 어떤 그 프로토콜 상에 실제적으로 대통령실하고의 충분한 논의 없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의제를 던진다든지 혹은 그 내용들을 너무 선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약간의 어떤 불편함,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 간의 어떤 갈등 국면 속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통령과 당대표의 부드러운 대화보다는 굉장히 뭐 약간 삭막한 그런 것이 오히려 노출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더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아마 저 속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날짜를 연기한다 그럴 때 보통 약속 잡을 때 연기하면은 언제 다시 만나자고 날짜를 다시 잡거나 근처 날짜로 잡는데 지금 뭐 추석이오면 좀 기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뭐 9월 20일 전후라고 봐야 될 텐데 오히려 저는 뭐 예를 들어 9월 15일이라든지 추석 직전이라도 추석 물가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의료 대책이라든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좀 유연하게 의료 대응도 해야 되는 문제가 현안이 남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의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인지 아니면 수용적 의지인지 그런 부분도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의견이 다를수록 보통은 자꾸 이제 만나야 얘기도 좀 하고 접점도 찾고 할 텐데 일단 이제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은 뭐 해석만 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증언 유예 이 카드 우린 검토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미 뭐 그 입장 표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된 건데 이제 만찬까지 이제 오늘 그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언론 보도 전에는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뭐 특별한 연락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시당초 이 오늘까지 그 조정이 그 성사가 되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응급실 뺑뺑이 이 응급실 응급 상황의 원인은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의료 파업이 현실화되면은 의사 플러스 간호사 플러스 의료기사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그 또 추석 연휴 때는 또 일반 병원들도 휴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 엄청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애시당초 그 만찬도요. 이 보건의료노조 이 조정에 성공해서 한숨 돌리고 나서 하는 거라면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만약에 조정에 실패하고 나서 파업이 진행되는데 한가하게 뭐 밥 먹고 있다?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자고 그래서 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찬 제안도 대통령실에서 먼저 한 거고 연기하자는 뜻도 대통령실에서 이제 먼저 이제 나온 건데 한동훈
한동훈 대표 측에 뭐 개별적으로 뭐 민정수석이나 혹은 정무수석 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따로 연락한 건 없는 거군요. 그렇죠. 뭐 민정수석은 뭐 저희가 뭐 연락할 일이 없고요. 예. 그 이제 공식 라인이 예. 비서실장, 정무수석 예. 이렇게 되는데 뭐 언론 보도 이전에 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 대표 측에서 별도로 연락받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이제 대안이 이제 제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국무회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하고 그리고 불법 이탈에 손을 들어버린다면 그게 국가냐 이런 말이 나온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기존의 방침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실제로 보면은 지금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 정도의 의료계의 반발은 예상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예상을 했으면 그에 대한 그 반발에 대한 폐해나 피해나 그 피해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의 대책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 거의 13,000명에 되는 어떤 전공의 레지던스의 부재 그중에 한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1,000명, 1,100명 정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거의 그분들이 사실 수술실에 들어가고 응급실을 메우는 인자들이란 예. 말이에요. 그런 분이 부재했을 때 추석 연휴 즈음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막연하게 지방 의료진들을 수도권에 올린다. 그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대통령의 입장을 알면서도 중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은 그 중재의 손길을 대통령께서 뿌리쳤다 과감히 예. 그리고 아마 그것을 왜 뿌리칠 수밖에 없는가를 내일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못을 박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그 당정 관계도 훨씬 더 어렵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대 정원 문제가 이제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의료 개혁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이제 의료 개혁에 대한 그 상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한 축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그 전공의가 전체 의료 인력의 한 40%, 외국과 비교해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중심의 이 의료 전달 체계 개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의 중심으로 이 병원이 운영되게끔. 세 번째가 필수 의료. 이게 대폭 강한데 이건 이제 보험 수가 조정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축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애시당초 정부가. 그 세 축 중에 한 축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실종 상태고 예. 오로지 의대 정원 문제만 이 얘기가 되고 있고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뭐 진전되는 것도 별로 없고요. 예.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료 개혁의 본령으로부터 궤도 이탈을 하면 안 된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의대 증원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놓고 당정 간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틀 전에 만찬까지 미뤄질 정도로 갈등이 커졌을까?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대 그 의사 정원 확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오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에 관련해 갖고 여당 대표가 변화 어쨌든 축소라든가 어떤 유예를 요구하려고 하면은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전 조율 없이 제가 알기로는 당정협의회에서 총리한테 그냥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실과는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당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가 초조한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본인이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좀 이르는 거죠, 사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신뢰는 거의 깨지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네, 이거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볼게요. 네. 용산하고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총리에게 바로 제안한 거는 맞습니까?
그 총리에게 바로 제안한 게 아니고 예. 그 전부터도 이제 그 문제의식 뭐 공유는 있어 왔고요. 이제 일요일 날 2시에 고위 당정 협의회가 끝나고 거기서 이제 국무총리, 복지부 장관, 용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이런 분들에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던진 겁니다. 예. 이렇게 이것도 한번 이제 하나의 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숙제로서 이거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에는 수긍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비화가 된 건데 저는 뭐 저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님들의 논평에 대해서는 별로 그 답변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어제는 뭐 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뭐 역시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뭐 이래놓고 하루 상간에 뭐 두 사람은 도저히 뭐 다시 접합이 될 수가 없는 완전히 신뢰가 바닥나고 깨진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들 그냥 공격하기 편한 대로 예.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용산의 불편한 기류는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는 당정이 다른 건 몰라도 정책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냐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고 그리고 뭐 비서실장 주재회의에서도 상의 하나 없이 불쾌하다. 인기 영합적인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 사안을 그 접근하는 과정의 문제점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고위당정협의회의 정식 의제도 아니었다. 예.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준사석 같은 그런 영역에서 이런 제안을 던지고 그것이 한덕수 총리한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언론 플레이를 한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떤 불편함, 그런 어떤 혹은 뭐 그게 뭐 심하게 얘기하면 괘씸함 뭐 이런 부분들이 여과 없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쌍방과실형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워낙 대통령께서 이런 그 입장을 경고하다라고 하니까 예. 여러 가지 한번 떠보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것은 비공개로 했어야 되는데 언론에 누출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랄까 공격하는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번 떠보고 난 다음에 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불쾌할 수 있는 맥락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식적으로 대통령과의 지금이라도 예. 혹은 비서실장과의 회동을 통해서 예. 뭐 정책위 의장과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실질적으로 이 논의를 하면서 낸 기류를 가지고 예. 만약 대통령이 죽어도 이것을 뭐 그대로 강경하겠다 그러면 아예 이 언론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차라리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아무리 대통령의 입장이 강하더라도 경고하더라도 이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예. 없다 그러면 제대로 지금이라도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경질을 하고 전면 개편해야 된다. 이 예. 논의 한 발 후퇴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대로 던져야죠. 이제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당정 엇박자는 어제 저희 시사정각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의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이렇게 또 다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꼭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내년엔 증원 문제에 유예해보자. 한동훈 대표가 이런 대안을 제시했지만 뭐 용산에서 그야말로 뭐 퇴짜를 놓은 그런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 총리가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SNS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 상당히 좀 불쾌했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아니 기존에 예. 내년 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료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도 분명히 했고요. 예. 내후년 겁니다. 2026년 의대 입학 정원의 문제인데 기존의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뭐죠?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게 정부의 기존 입장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것과 정반대의 각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기존 입장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저희는 또 그게 좀 의아하고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뭐 윤한 뭐 관계의 뭐 파워 게임으로 뭐 언론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싸움거리 뭐 보도하는 게 또 재밌기도 하고 또 만찬이 연기되면서 더 그런 게 더 불거질 그렇게 것 되는데 같아요. 예. 저희들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요. 대통령 고위 관계자가 지금 응급실 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 거의 달나라 사람 수준의 상황 인식을 드러낸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리 가능한 차원이라고 그랬죠. 관리 가능한 차원이다. 예. 그리고 이 전공이 이탈 전이나 지금 이탈 후 아닙니까? 그 응급실 상황 왔더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있었는데 지금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그 전이나 후나 비포 애프터가 별 차이 없다. 그리고 내일부터 보건의료 노조 파업이 된다 할지라도 뭐 큰 뭐 그 응급실의 기능 마비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 볼 때는 거의 달나라 사람 수준의 상황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래 갖고는 되겠느냐. 예. 이 대통령실이 과연 지금의 이게 위급한 위중한 상황을 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료계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료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또 방편으로서 2026년 그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부 입장도 재논의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던진 거죠. 무슨 각 세우고 뭐 인기몰이하고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요. 예. 대통령실 입장 전해주셨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이 관리 가능한 차원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지 못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응급실 퇴짜 맞은 그 산모가 구급차에서 지금 분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앞둔 분들이 수술이 다 밀리고 수술 횟수가 지금 반으로 뚝 줄어든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네.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뭐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경우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장기가 없어서 수술을 못했다면 지금 그런 장기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어서 수술을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어떤 경증을 5단계로 나누어서 4단계, 5단계는 응급실 오지 마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젊은 부부 입장에서 아이가 열이 갑자기 올랐을 때 어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저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단계 5개로 나눠서 4, 5단계는 경증이고 경증은 응급실 오지 말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사실은 뭐 본인은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뭐 약을 먹는데 젊은 부부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열이 40도로 오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도 오지 마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열이 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그거 자체의 문제부터가 심각한 거고 이것은 오히려 뭐 최상병 특검보다 훨씬 더 큰 국민의 민심 위반이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뭐 그렇게 다치셨을 때 본인이라고 입장을 안 밝히고 몇십 군데를 돌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누구다라는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다음 정권의 키워드는 정권 교체다. 도저히 이런 상태를 계속 놔두는 정권을 어떻게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애둘러서 하신 거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지금 뭐 이제 이 상태, 지난 총선에서도 의제가 됐죠. 의사 가족들이 어떤 입장이며, 예. 이제 환자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손을 내미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실의 부담을 줄이는 테러가 없어 보이는 지점을 한 발 좀 유연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좋은 손이라고 대통령실이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2013년 철도 파업처럼 국회에 가져갈게요. 교육위하고 보건복지위에서 예. 말하자면 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해결할게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떠주면 사실은 이것이 올 연말까지, 그때도 2013년 12월에 타결됐거든요. 물론 야당이 얼마나 협조해 줄 건가 그런 예.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야당 탓으로라도 돌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지고 가겠다. 예. 이게 개혁이 추진 동력이 있어야 개혁이지 말로 하면 그게 개혁입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이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경증은 응급실 가급적 오지 말라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경증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놓칠 수 있다 조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박단 대표 만나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대안을 내놓은 것인데 전공의들이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 요즘에 분위기가 좀 그래도 대화의 여지가 있다. 이런 네. 좀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한동훈 솔루션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전향적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벌써 여기서요. 한동훈표 솔루션이 한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1,509명 확정되는데 의료계에서 전혀 인정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논점이 2026년 그걸로 넘어가면서 2025년 내년 것도 건드려야 된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눈 녹듯이 뭐 이런 문제가 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니면 더 이런 식의 그 흑백 논리적 접근은 참 위험합니다. 그리고 의사들 이제 이 문제를 의정 갈등 문제를 화물연대 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국민의 좀 생명권과 또 연결되는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의 새 판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임자 문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오늘 드러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저는 이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들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뭐 협회라든지 예. 지금 사실은 그쪽은 또 이제 정리가 잘 안 돼서 저희가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요. 예, 하루빨리 좀 제대로 된 이 대안들을 머리 맞대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갈등 해소하지 못한 예. 책임자들은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재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아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말씀드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좀 더 진지한 논의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규홍 장관이나 의료계에서 지목하고 있는 박민수 제2차관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둘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 보시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죠. 빨리 저는 이 부분 좀 해결을 위해서 예.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대화에 진전이 없을 때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대화의 대상을 바꾸는 방법,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는 방법, 이 방법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관료 집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입으로 한 것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은 인물 교체를 통해서 정책을 바꾸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논의의 의제를 국회로 보내주는 대신에 대통령실은 박민수 차관 정도의 경질을 통해서 한 당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뭐 나경원 의원처럼 책임자의 뭐 처벌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책의 변화의 시그널로서 그렇게 차관 정도의 교체 정도 뭐 그걸 뭐 장관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장관 책임으로 할 수는 없다면 예.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실현하면서도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박민수 차관의 교체, 특히나 협상 파트너 컨트롤 타워가 너무 강경해서 더 이상 저 사람은 의료계에서 쳐다보기도 싫다는 사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거든요. 대화의 진전이 어렵다. 네, 이렇게 그럼요. 되면. 그래서 파트너를 교체한다는 의미로 차관 정도의 부분을 부드러운 방식으로 해소해야 된다. 당이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받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당이 지금 제안했죠? 네. 예. 예, 제안을 이 저 박민수 예. 차관 문제요. 그거는 뭐 저기 제안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뭐 정확하게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예.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나경원 의원 저런 얘기도 나오는 게 예. 그 지금 그 이 시간에 아마도 그 한동훈 대표와 보건복지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거기서도 이러저러한 예. 뭐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종료되면 아마 거기에 대한 뭐 대책 같은 네. 것도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예. 일부 언론에서는 또 뭐 유난 갈등해갖고 뭐 당내 친윤 의원들이 또 한동훈 대표의 뭐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뭐 이런 뭐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저기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이뇨한 최고위원님은 그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친윤계였지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99% 이상 싱크로율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예.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권이라고 예. 하는 침범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놓고 무슨 예. 그런 파워 게임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한심한 얘기입니다. 일단 뭐 만찬은 연기가 된 거고 국민의힘 연찬회가 또 이제 곧 있는데 네, 내일 모레 내일부- 아닙니까? 예. 네. 대통령 참석하나요? 아까 뭐 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으로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안 오고 다른 뭐 관련 뭐 수석들이 가는 걸로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연속 참석을 했던 연찬회까지 안 오면 당정 갈등이 더 좀 깊어지는 모양새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의정 갈등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돼서 치료를 받고 오늘 복귀한 이재명 대표도 이런 기류를 보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의대 증원 유예 카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와 한마음인 걸까요?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 주재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그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9%까지 인상했습니다. 이게 대책입니까?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 정원 2,000명 올리겠다. 그 2,000명이 근거가 대체 뭡니까? 2,000자에 집착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5년 안에 10,000명을 늘리겠다. 이럴 게 아니라 10년간 목표로 좀 분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2,000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좀 비판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아까 신의원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한동훈 대표의 대안으로서 절반의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성공한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400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끝내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진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가장 대통령 단임제 실패한 대통령의 보통 생각들이 내 임기 안에 모든 걸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정권 연장이 실패되는 오히려 차라리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다음 정부도 이것을 이어받아서 점차점도 5년 안에 끝낼 걸 10년 안에 끝낼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셀레미 전술을 하다 보면 사실은 안 될 것도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의료개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고 대통령도 있는 거고 국회의원도 있는 것인데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뭐
이재명 대표 발언의 그런 뉘앙스를 보면 한동훈 대표랑 조만간 이제 여야 대표 회담한다면 이 의료 개혁 문제를 첫 의제로 올려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기 좀 쉬운 의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국회에서 예. 말이에요. 모처럼 만에 이 국민의 그 생명 위협 앞에서 여야가 일치단결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국회가 그 예산 그 관련된 또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응급실 이거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예산,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여야가 합심해갖고 만들어내고 그걸 또 정부하고 협력해갖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어쨌든 뭐 대표 회담이 이루어져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또 합의안도 도출을 할 텐데 회담 날짜가 지금 계속 안 잡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야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길래 이렇게 신경전이 길어지는 건지 들어보시죠. 문제는 의제에 대한 협상입니다. 예. 이제 어떤 사안을 논의하자라고 한 게 의제 협상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죠. 이런 의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어떠하니 어떻게 좀 절충할 수 있겠다, 타협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서로 모색하는 것이 의제 협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제 협상에서는 조금도 진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 협상을 하고 계신 분이 이제 당 대표 비서실장인데 예. 비서실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이런 상황에서 회담을 할 필요가 있는가, 회담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회의가 강하게 된다고 할 정도로 의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표는 수십 년 정치를 해오신 분이고 시장과 도지사와 당대표와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을 다 하신 분 아니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저 정치 초보인 한동훈 대표하고 얘기를 하다가 혹시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저분 저 말이 좀 이상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런 논리가 말이 꼬이네, 이런 얘기 나오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무슨 도주대사 얘기도 했지만 뭐 일각에서는 뭐 런제명, 도주제명, 뭐 런찬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공안증이야?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 두려워해? 이른바 뭐 한동훈 바지 사장설을 밀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제는 회담을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지금 이제 회담을 앞두고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합의 가능한 그 의제를 놔두고 아마 예. 최상병 특검 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안을 물기를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고 예. 있고, 만약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검투세 폐지라든지 예. 이제 그런 것이 그 두 가지 의제로 평행선을 한다면 이제 이게 뭐 만나더라도 예. 실효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의제보다는 조금 서로 합의 가능한 의제, 그리고 또 추석을 앞두고 민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의제만 중심으로 가볍게 만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 풀지 못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문제라든지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도 좀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간호법을 이렇게 소위에 넘기면서 또 의료진들에게, 의사들한테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상호 간의 의제 조율이 좀 또 내부 교통정리, 진성준 그 의장이 있는 한 예.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자유롭지 못한다. 이건 양당 모두가 좀 내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 수락 연설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을 한 거고 바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화답을 해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8월 25일 오후 3시로. 그런데 예기치 않은 코로나 그 확진으로? 예. 확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그 코로나 걸리기 전부터 저희들이 이걸 그 공개를 하자 이런 그 제안을 한 이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인데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나는 뭐 공개를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이게 뭐 파토가 날 거라면 거기에 뭐 고집하지는 않겠다 해서 이것도 풀렸거든요. 근데 이거 풀렸는데 이젠 또 의제래요. 근데 의제라는 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갖고 의제가 됩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하고 싶은 거 3개 갖고 와라. 이미 얘기했잖아요. 최상병 특검법, 예? 그다음에 25만 원법,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법 3개 했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뭐 정치개혁이라든가 민생 금투세들 뭐 민생 현안이라든가 3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했거든요. 그럼 각자가 뭐 3개씩 들고 와서 얘기하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어젠다 이 의제 협상이 안 돼가지고 뭐 된다. 어제 김민석 최고 얘기도 그렇고 좀 방금 전에 저 진성준 정책위 의장 얘기도 하고 살짝 빼는 것 같아요. 아,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인다. 별로 이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빼고 있어요 지금. 발 빼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뭐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예. 그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3자적 관점에서 이런 분위기라면 날짜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또 결단을 내려서 어제 무시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어쨌든 뭐 지금 당정 만찬도 연기된 상황에서 대표회담까지 또 무산되면 너무 정치의 대화가 또 실종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커질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